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탄소 배출권 시장입니다. 전 세계 은행 자료를 봤을 때 이미 80개국 이상의 국가, 지역이 탄소 가격제를 도입을 했고요. 전 세계 탄소 배출의 약 28% 정도가 가격으로 덮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세금을 걷는 것처럼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아야지만 하는 구조가 생겼다는 뜻이겠죠. 이런 것들이 기업이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 강제로 만든 수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장 전망치 봤을 때 앞으로도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요.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프리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요. 탄소 배출권 시장은 2025년 9천억 달러 수준에서 다가오는 2034년 무려 16조 달러 규모로 커질 거라고 전망을 남겼습니다. 이게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연평균 38% 엄청난 성장률인데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제도랑 정책이 끌고 가는 초대형 시장 자체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커질 시장에서 거래를 원활하게 할 결제 레일을 누가 담당할 수 있을까? 국경 간의 거래, 빠른 정산, 낮은 수수료, 그리고 무엇보다도 ESG 친환경성까지 요구되는 시장이다라고 했을 때 기존 은행 시스템만으로는 감당 자체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탄소 배출권 토크나가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실제로 폴리곤이라거나 코스모스 생태계의 투칸 프로토콜 같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미 탄소 크레딧까지도 온체인화하면서 유통시킨 사례가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품질 논란이랑 신뢰성 부족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가디언이나 로이터 기사만 봐도 탄소 오프셋의 진짜 효과가 있느냐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제 기구들이 나섰습니다. ICVCM 측에서는 코어 카본 프린시플이라는 기준을 세워가지고 어떤 크레딧이 진짜 질 좋은 탄소 감축인 건지 라벨링을 하면서, 또 VCMI는 기업이 나는 이만큼 오프셋을 썼다 이렇게 공시할 수 있는 신뢰 규칙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자리 잡게 되면 토큰화된 탄소 크레딧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 이런 본격적인 기반이 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여기서 리플 XRP 얘기가 나옵니다.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2020년 당시 에너지웹이랑 함께 탄소 중립 네트워크로서 인증을 받았고요. 거래 속도랑 수수료 면에서 국경 간의 결제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탄소 배출권 토큰화 시장에서 결제를 맡기기에 가장 이성적인 후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논리가 있는데, 이 XRP의 가치를 단순하게 시가총액으로만 보지 마시고 통과하는 자금의 규모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속도로의 가치는 건설비가 아니죠. 얼마나 많은 물류가 지나가는지 여기에 가치가 달려있는 것처럼 이 리플 레저 위로 이 수조 달러 규모의 탄소 거래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로 가치평가 기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2034년 탄소 시장이 16조 달러 규모로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중에 10% 정도만 온체인화 된다라면 1.6조 달러가 블록체인을 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XRP가 그 중에 단 1% 정도만 점유해도 1년에 1,60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이 리플 레저를 통과하는 건데요.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가격 예측이 아니라 이 정도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XRP 가격이 재평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적인 논리가 서겠죠. 물론 100달러, 1000달러 같은 수치가 과장된 시나리오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 숫자가 아니라요. 이 시장 구조가 바뀌었다고 했을 때 XRP의 평가 모델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순한 말잔치가 아니라 리플이 이미 1억 달러 규모의 기후 공약까지도 발표를 했고, 리플 레저 기반의 탄소 플랫폼 이것도 실제로 개발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파일럿 단계이긴 하지만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만큼 리플 랩스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장으로서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이에 따른 리스크도 물론 존재합니다. 이 자발적 탄소 시장의 신뢰 훼손 문제들, 그리고 폴리곤이나 다른 체인과의 경쟁이라거나 그 규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ESG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정부랑 대기업이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과제고요. 탄소 시장은 정책이 강제로 키우는 시장입니다. 이런 결제 인프라 경쟁에서 XRP가 얼마나 빠르게 자리를 잡는지, 이게 향후 10년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탄소 시장이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키우는 초대형 정책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토큰화랑 신뢰 규칙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된다? 그렇다면 온체인 유통은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리플 XRP는 탄소 중립 네트워크이자 저비용 고속 결제 레일로서 이런 흐름들을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에 따른 가격 예측은 확인될 수는 없겠지만요. 확실한 것은 XRP가 단순 투자 자산을 넘어가지고 글로벌 ESG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현재 눈앞에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최근 24시간 동안 하루 만에 무려 16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이 순유입이 됐습니다. 코인 텔레그래프 측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 유입이라고 대서특필할 만큼 현재 큰 사건인데요. 단순하게 사람들이 USDT나 USDC를 발행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 현금성 자산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즉 그 말 그대로
대기 자금이 현재 이더리움 위로 몰려들었다는 뜻인 거고, 보통 이런 자금들은 세 가지 목적성을 갖게 됩니다. 현물 매수를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디파이 풀 예치나 대출용 자금들, 또는 레버리지 거래라거나 알트코인 확산 자금의 성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이런 큰 돈이 들어왔을까, 이런 여부겠죠. 최근에 며칠 사이에 테더 트레저리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USDT가 발행된 기록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찍어낸 돈이 아니라 이 거래소 수요랑 기관 수요를 예상을 하고 미리 준비해둔 물량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연료통이 채워졌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랑 연결된 흐름입니다. ETF 자금이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현물 매수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유입이 병행이 되면은 온체인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렇다면 이런 돈들은 과연 어디로 흘러 들어가게 될까요? 이 스테이블코인이 들어왔다라고 바로 알트 매수로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먼저 디파이 풀에 앉게 됩니다. 안전하게 이자 수익 누리면서 시장 분위기를 살핀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느 순간 풀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또 리스크 자산 수요가 강해지면은 자금들이 이더리움 현물이라거나 알트코인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즉 이 돈들은 잠깐 앉았다가 타이밍을 보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 대기 자금이 강력한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알트 불장이 시작이 된다면은 크게 세 가지 신호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덱스 현물 거래 대금이 되면서 스테이블코인 도미넌스가 줄어드는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로 온체인 파생상품 거래 대금이랑 펀딩비가 과율로 변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활성 주소 숫자랑 가스비가 동반 상승하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본격적인 상승 알트 장세가 시작되는 타이밍에서 후속 영상 통해서, 그리고 신사 채널 실시간 커뮤니티방 통해서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이 테더 발행이 항상 새로운 현금 유입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의 다른 체인들, 예를 들어가지고 트론에서 회수해가지고 이더리움으로 옮긴 것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단순하게 재발행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민팅은 급등이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여러 번 증명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번 16억 달러 유입 자체가 시장의 강력한 대불장 신호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반등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 다만 실제로 매수세로 전환되는지 여부는 앞으로 며칠간 지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섣부르게 올인하시기보다는요, 72시간, 1주, 2주 단계별로 이렇게 지표 확인하시면서 이 분할 접근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시장 어떤가요? 다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단기 개미털기 구간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상승한다, 무조건 몰빵이다, 이런 단방향 전망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 현재 큰 돈이 들어온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돈들이 이제부터 어디로 흐르는지 이 물줄기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덱스 거래량, 디파이 예치, 브릿지 자금 이동 같은 이런 숫자들 함께 보시면서 시장 심리 읽어 나가시기를 권장드리고 싶고요. 중간중간 어려운 부분들,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우리 신사 채널로 문의 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인베이스 측에서 큰 거 하나 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큰 흐름을 봤을 때 현재 코인베이스 측에서 준비 중에 있는 4% 비트코인 리워드 신용카드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단순하게 카드를 쓰면 비트코인이 쌓인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 사실부터 짚어보자면 이 코인베이스가 준비하고 있는 이 신용카드 자체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발급은행은 미국의 퍼스트 일렉트로닉 뱅크입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가상자산 기업이 혼자 내는 게 아니라 기존 카드 인프라랑 손을 잡고 들어오는 구조예요. 이런 점들에서 이미 기존 비자 그리고 마스터카드 이런 것들과 정면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른 리워드 조건은 최대 4% 비트코인으로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보던 카드 캐시백이 1에서 2% 정도인 걸 감안을 했을 때 엄청난 수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어떻게 4%를 줄 수가 있느냐? 이 카드 산업의 수수료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카드사랑 은행은 가맹점에서 받는 인터체인지 수수료 그리고 자체 마케팅 예산으로서 리워드를 충당을 하는데요. 보통 1.5에서 3% 정도가 일반적인데, 이 코인베이스가 4%를 준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초기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프로모션의 가능성이 높겠죠. 즉 상시 무제한 혜택이라기보다는 특정 거래라거나 기간 혹은 한도 조건이 붙을 수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리워드를 비트코인으로 받는다라는 거는 머지않아 변동성을 그대로 안고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100달러를 결제해서 4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은 리워드 가치가 더 커지고요. 또 반대로 떨어지면은 손해본 느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기존 마일리지나 포인트는 고정 가치라면은 비트코인 리워드는 투자성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암호화폐 시장에 주는 의미는요, 이 단순하게 사용자 몇 명이 혜택받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소비가 곧 비트코인 매수 수요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를 만들게 될 겁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홀드층을 확대하면서 이 코인베이스 어플을 통한 자산 결제 투자 통합이라는 이 크립토 슈퍼 어플 전략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이미 폴드 카드라거나 캐시의 비트코인 부스트 같은 이런 서비스가 있었지만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최대 4%라는 파격성과 그리고 아멕스 네트워크라는 브랜드 그리고 자체 생태계 락인 효과로서 차별화를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비트코인을 주류 금융 소비 시장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이런 입구 전략이자 코인베이스가 은행 카드사랑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도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시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주로 고민하는 것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이걸 해도 되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 투자 시장에서만큼은 그 순간에는 조심하고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잘 모르는 해외 거래소, 낯선 매매 방식, 영어로만 된 화면 앞에서 무리하게 시작하시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금을 보냈는데 어디로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이런 것조차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요즘처럼 등락폭 자체가 크고 이 미국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새벽 시간대에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업비트나 비쌈 같은 현물 거래에서도 감정을 못 다스려가지고 아쉬운 매매를 반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상태에서 무리한 선물 매매를 시작하신다면은 망설이는 순간 투자금이 그대로 사라지고 또 청산당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물 같은 경우는 가끔 단기 하락이 나와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선물 매매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려요. 한번 청산되면은 투자금이 영원히 되어버리면서 다시 회복할 기회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도와주지도 못하겠죠.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업비트 비썸 같은 안전한 현물 매매를 기본으로 하시되 무리한 몰빵보다는 현실적이고 꾸준한 원칙 매매를 활용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마음속 조급함이 조금씩 사라지실 거고 이 투자 자체가 한결 여유로워지시게 될 겁니다. 투자 시장 자체가 오늘 열리고 내일 닫히는 게 아니죠. 1년 뒤, 10년 뒤에도 열리기 때문에 굳이 지금 조급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2018년 비트코인 가격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이 7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그때부터 꾸준히 분할 매수하면서 모아온 사람들 지금 큰 걱정도 없이 여유롭게 중장기 투자 계획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함보다는 원칙 매매들 그리고 스스로의 투자 심리를 지켜내는 힘들 길러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길이 결국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길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언제나 우리 구독자분들의 그런 투자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리플 XRP 가격 자체가 이 단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죠. 큰 거래량과 강력한 온체인 매수세를 바탕으로서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고점에서 매도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계좌를 풍성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서 시드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방 통해서 분할 매수 타점 말씀드렸던 저점 구간 3,850원 라인에서 매수 체결이 완료됐고요. 실제로 이번에 미리 걸어놓은 매도 타점 4,200원 선에서 매도까지도 체결 완료가 되면서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도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체결되어 있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을 했고 RSI 지표상으로 과매도 저점 구간인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4,1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단기 저점 라인에서 분할 매수가 칼같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적당한 매도 목표가 걸어놓으면서 또 다시 단기로서 수익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 XRP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시되 단기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되면서 큰 거래량 그리고 온체인에서의 고래들과 기관들의 큰 매수세가 감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급등 패턴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방통해 가지고 재빠르게 공지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점점 먹어가는 모습이에요.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나머지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또 여기서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떨까요?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 자체가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또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 흐름을 미리 간파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로서 수익까지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것은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인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의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라거나 디파이나 합성자산과 안정성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장 자체가 40에서 50% 크게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요.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그래도 5%, 또 많으면 10%이 정도 수익 내고 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 계좌 잔고가 올라가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참고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것은 시장이 상승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체결이 됐다는 뜻인 거고, 여기서의 후속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후속 테마 코인을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후속 매수 타점으로 바로 진입하셔라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는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오히려 꺾일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후속 타점 드리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면서 시장이 눌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